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이킥에서 여론조사했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돈을 좀 쓰셨군요, 제작진이. 네,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63%, 예. 부정 평가는 31%였습니다. 간략하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긍정 평가는 딱 전국 평균이랑 똑같은 63%였고요. 가장 높은 곳은 광주 전라 지역 85%, 예. 가장 낮은 곳은 대구 경북 지역 48%였습니다. 예. 그런데 부정 평가가 예. 52가 아닌 42%였어요. 예. 그러니까 응답 안 했음이 10%가 있었고, 그러니까 부정 그렇군요. 평가보다 긍정 평가가 TK 지역에서도 높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눈에 띄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응답이 34%, 검찰 조직 개편 14%, 그다음에 국민 안전 정책 3대 특검이 각각 12%, 예. 그다음에 증권 시장 활성화와 민생 쿠폰 지급이 각각 9%였습니다. 예.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예. 가장 잘못한 일로 꼽은 것도 검찰 조직 개편 24%, 예. 민생 쿠폰 지급 14%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러네요. 답변을 예.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 찬성 53%, 반대 39%, 예. 그다음에 사법 개혁 찬성 51%, 반대 39%였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59%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게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예. 50% 이상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예. 효과 있을 것이다 38%, 없을 것이다 50%.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부동산 더 대책은 많았습니다.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도 어떤 여러 번 경험을 해봐서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민주정부 하에서. 네. 예. 그런데 또 자세히 뜯어보면 좀 예. 재밌는 게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44%, 반대가 49%였는데요. 의외로 고가 주택이 많은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많은 서울에서 찬성이 50%가 나왔어요. 예. 더 많았습니다. 예. 이게 좀 저는 재밌게 봤었고요. 예. 그래서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 이렇게 고가 주택이 많진 않고 글쎄요. 미분양이 굉장히 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찬성이 37, 또 반대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상황,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이런 거보다는 어떤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이런 대답을 한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책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이재명표 정책이다 예. 아니면 뭐 민주당표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선호를 반영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K스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8.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8%포인트였습니다. 이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를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유권자들께서 자신에게 진짜 어떤 정책적으로나 자신의 어떤 상황에 도움을 주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도 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정책마다 혹은 정당별로 저 정당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아까 그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예. 다 참조하시면 안 하셨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장슬기 기자가 꼭꼭 씹어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예.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런데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에서는 찬성이 그 부동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네. 더 많고 그 주택이 별로 없는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 경북에선 찬성이 37, 부동산 반대가 자체 60. 네. 반대가 60.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적 어떤 상황보다는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보통은 내가 내면은 내가 내야 되는 사람이면은 반대를 반대를 할 거라는 예.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예. 막상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꼭 내가 낸다고 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예. 네. 본인의 정치적 그렇군요. 지향점을 그냥 드러내는 답변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법부 개혁.
민주당 속도를 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저녁 늦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상정만 예.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예.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욱더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 내용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부당하게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예. 거라서 사실 이건 이견이 예. 있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첨예한 게 내란 전담 재판부 그렇죠. 설치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예. 또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누가 추천을 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맞붙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예. 이 사람들이 판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을 예. 하고 그러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안에는 국회가 3명 추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국회 추천목을 빼고 그러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그 추천을 하는 걸로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법관 인사권까지 행사하려는 식의 비판이 예. 제기되니까 이제 국회 본인들의 몫을 뺀 겁니다. 예. 그리고 현행법상 그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내란이나 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서는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 했죠. 이게 당장 내년 1월 1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는 것 아니냐 네. 불안해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이런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 최소한 그거는 막자라는 네. 취지이고요. 예. 그리고 그럼 언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일단 민주당은 최대한 이제 법을 서두른다는 입장인데 일단 1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통과되고 나면 원래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는데 그 입법 예고 기간을 최소화하고 그러면 내년 초에는 재판부가 설치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란범들이 최소 2심부터는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점이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송하지 않고 예.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는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사건을 넘길지 말지 예.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예. 상당히 재판이 이제 진행된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예. 해서 어지간하면 빨리 신속하게 네. 해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법원을 약간 압박을 하면서도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가시화 되는군요. 예. 네. 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내란범을 이제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그 나치를 자기들 식대로 또 가져와가지고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치 독일 시절에 뭐 인민재판소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도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냥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그냥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주도로 그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 뭐 예고를 한 상태고 오늘은 뭐 긴급 세미나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판사를 고르겠다는 거냐, 뭐 무조건 유죄 선고를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우리 보고 내란이라고 하는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내란이란 말을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법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아무래도 뭐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네. 일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위헌법률 심판 청구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럼 헌재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헌재 사무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헌재를 대표하는데 그러면 이제 위헌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오는 사람이 이거를 법원
그 법관을 추천하는 게 맞냐, 예.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고요. 예. 또 이진수 법무차관도 이게 이제 행정부인 법무부가 사법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지금 적절하냐, 그러니까 예. 상권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조심스럽게 논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뭐 미세한 부분에서 어떤 논란은 있겠지만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찬성, 사법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네. 식의 여론조사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네. 있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사법부 자체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 상당히 높은 거. 네. 이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12.3 1년 된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나서도 내란범에 대한 그 주범에 대한 단죄가 지금 이루어지지 그렇습니다. 않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란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예. 있는데 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재판부가 피고인을 끌려다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가주라는 예.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다른 재판부와의 그 진행과 비교를 해보면 예. 이게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예. 걸 저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법조팀 기자들이 네. 과거의 내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 아카이브를 다 뒤져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래서 지금의 재판부가 신뢰를 잃고 권위를 그렇습니다. 잃었구나라고 예. 이해가 돼요. 그래서 1996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다양한 막 법 기술이 예. 사용이 됐어요. 뭐 변호인들이 뭐 집단 사임하고 네.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또 그때도 당연히 재판이 예. 지연될 위기에 처했었겠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예. 변호인을 이렇게 정해줘 버립니다. 예. 그래서 공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재판을 열어서 169일, 그러니까 약 5개월 반 만에 1심 재판을 예.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판결이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예. 6개월이었습니다. 예, 사법부가 이 미세한 부분에서 뭐 반대 논리를 펼치는 건 알겠는데 네. 분명한 건 왜 이런 어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96년도 상황을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 변호인이 이제 이런저런 변명을 내놓으니까 내란 사건 재판장이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식 절차인 이 재판의 둘러리 역할은 결코 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단호했군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 변호인이 재판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고 예. 하면서 그냥 거부를 한 거예요. 재판을 예.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다, 뭐 정치적인 사건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법에 따라서 판결을 예. 내리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기술이 당시에 안 통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네. 독립을 얘기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겠죠. 국민들을 네. 설득하려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자꾸 혐의가 좀 추가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법정에서 위증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또 추가되면 또 재판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예. 또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그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 마치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자기가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 좀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어서 예. 이걸 추가 기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소 혐의가 하나씩 늘 때마다 또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단 재판부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사표 네. 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 만에 예. 오늘 이제 국정에 부담을 줄까봐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예.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스스로 이제 그 해당 문자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다면서 대통령이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논란이 된 문자는 예.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그 텔레그램 문자 예.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이제 전 비서관이 됐네요. 김 전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으로 예. 자기가 아는 누군가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메시지를 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등등 해서 좀 자격이 되는 것 같다.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예. 하니까 이 부탁을 받은 김 전 비서관이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예. 추천할게요.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으로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를 했다고 네. 공지를 했지만 계속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바로 사표를 내고 또 이거를 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강유정 대변인은 뭐 눈물이 쏙 빠지게 경고를 했다.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로 사실 겨우 잠잠해졌던 어떤 만사 현통이라는 네, 그 그렇습니다. 야당이 계속 예. 지적했던 그 프레임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한 것 네. 같고요. 그 문제의 문자를 보냈던 문진석 부대표도 SNS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은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 예. 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련 브리핑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는데 강의정 대변인이 이제 개입은 없었다. 그리고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 논란 반색을 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예.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겠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바로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 실장이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뭐 경찰에 고발까지 예. 하겠다고 했고 뭐 청문회, 뭐 국정조사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농단의 전모를 규명하겠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이 뭐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예.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뭐 이제 좀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발언을 하다가 또 선을 넘는 막말까지 지금 네.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김현지 실장을 향해서 뭐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 김 비서관은 뭐 조선 광해군 때 뭐 김계시, 김상궁도 아니고 정궁이나 후궁보다도 더 행세를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만약에 부속실장이 비유가, 예. 남성이었으면 글쎄요. 무슨 정궁 후궁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희롱성 발언이거든요. 아니 뭐 비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굳이 이런 어떤 뭐 후궁이랄까 이 어떤 남성 여성의 성적인 어떤 네. 비유를 하는 게 과연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이게 뭐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 정상적으로 비판하는 게 있지만,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요. 네, 네, 네. 굳이 뭐 성희롱성 발언하는 네.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여당 여성 의원들이 향해서 무슨 뭐 고릴라 춤을 잘 춘다라든지 성이 서신 의원을 향해서는 뭐 본명이 서팔계였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당시에 이런 말들을 들었던 국민의힘 네. 최고위원들이 이걸 제재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특히 외모 비유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죠. 예. 부적절합니다. 예. 자, 유진이 그 YTN 문제 말이에요. 네. 유진 ENT가 항소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ENT의 주장은 예. 2인 체제의 방통위 결정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판례가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다른 아닌 그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서울고등법원이 그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그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예. 이제 평가한 그 기사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거를 제재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네.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만 쏙 빼와서 당시 절차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또 법 기술을 벌인 것 여기까지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